저는 오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교원 연수 온라인 교과서 제작 및 수업 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경북 문경의 삼북초등학교 근무하고 있는 교사 맥민우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5시네요. 다들 퇴근 시간인데 이렇게 남아주셔가지고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어야 할 텐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선도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시죠.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앞선 3시에 강의도 이래 들어보니까 보고서 관련해가지고 산출물 같은 거 제출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다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딱 정해진 폼이 없죠.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학교별로 다 다르게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저희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트라이디스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온라인 교과서를 제작하는 그런 거를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연수 진행 순서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가 무엇인가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가 갖추어야 될 요건. 요거는 갖춰야 될 요건, 이거는 저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딱 어디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다 끝나면 트라이디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고요. 이렇게 트라이디스로 이제 온라인 교과서를 만드는 것을 실제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라이디스를 활용해 가지고 수업을 지금 많이 하고들 계신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해서 이런 유형들은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 봤던 내용이죠.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란 해서 이게 공문으로도 많이 내려갔고요. 했던 건데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 뭐 이북이라든지 PDF, 동영상 등을 활용해서 제작한 교육 자료 중 교육과정 정합성을 충족시키는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를 총칭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늘 이 정합성이 도대체 뭘까라고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해서 우리 학교 쌤들하고 자꾸 얘기해 봤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육과정의 근거가 되는 이론이 과연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그 교과서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엔 교육과정에 맞냐 이런 거죠. 네. 그 범위를 이제 한번 보시면요. 교사가 1차시 이상의 수업 실행을 위해 교육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 컨텐츠를 선택, 편집, 재구성 등 구조화한 교수학습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참 어려운데요. 조금 더 쉽게 좀 생각하시면 우리가 선생님들 이때까지 이제 연구 수업도 하셨고 아니면 공개 수업도 하셨는데요. 그때마다 그냥 교과서 한 개 들고 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충실하게 담은 선생님들만의 PPT 아니면 뭐 프레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다른 수업 자료들 이런 거를 들고 수업을 다 하셨을 건데요. 그게 바로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사용했던 거는 제가 만들어서 제 컴퓨터에 넣어놓고 저 혼자만 사용했다면 이제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라면 그거를 만들었는 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쉽고 다른 사람 것도 제가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낸 게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온 거하고 크게 다른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교과서가 갖춰야 될 요건은 도대체 뭘까? 저희는 가장 첫 번째는 쉽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만드는 교과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만들 때마다 너무 부담이 가고 너무 어려우면 아이고 이거 못 만들겠죠. 기존에 있는 자료만 좀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새로 만들어 쓰지는 않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거를 쉽게 사용해야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했던 거를 이렇게 잘 보시면요. 학생들한테 교과서 펴자라고 쉽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딱 펴고 몇 페이지 펴자 하면 몇 페이지 펴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쉽게 아이들이 제가 만든 온라인 교과서에 딱 들어올 수 있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른 선생님하고 제가 만든 수업이 공유가 편하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업하는 게 1년으로 봤을 때 아주 참 많은 양에 대해서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양을 수업을 하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제가 만들어야 된다.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쌤 거를 제가 딱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제 거를 다른 쌤한테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또 다른 분들이 만들었는 거 보면 이것저것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요. 뭐죠? 패들렛,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다른 퀴즈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다 배우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할 때는 이것저것 프로그램 다룰 줄 몰라도 충분히 수업 하나를 완성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는 갖춰야 되는데 이게 그나마 다 갖춰졌는 게 제 생각으로는 이 트라이디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 뜬금없는 소리인데요. 요거 요리 다들 좀 하시죠? 그래서 요리할 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만능 양념이라고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만능 간장이니 하면서 요거 이제 딱 넣으면 요리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많은 요리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만들어 놓으면 이 보통 이상의 맛은 다 내는데요. 결국에는 거기서 완성을 지으려면 양념이 조금씩 조금씩 더 필요해요. 뭔가는 하나씩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용 양념이 있어요. 막 떡볶이 전용 양념, 뭐 닭볶음 전용 양념 이런 전용 양념들이 있는데요. 이 양념을 쓰면 다양한 요리 만들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전용 양념에 해당되는 그 요리 하나 만들 때는 굉장히 쉽고 맛있게 만들 수 있죠. 이거를 왜 얘기했는가 하면 이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제 이 요리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구글 문서라든지 뭐 PDF라든지 뭐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게 원래 만들어진 용도는 다른 용도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만능이에요. 만능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온라인 교과서 제작에도 유용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온라인 교과서 제작을 하려면 조금씩 조금씩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요 밑에 보면 트라이디스 이거는 어째 보면 요거 온라인 교과서, 온라인 활용 교과서 요거 딱 만들려고 만들어진 전용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긴 하지만 수업 하나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거. 트라이디스를 제가 이제 보면서 어떻게, 딱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이걸 어떻게 소개를 시켜드릴까라고 하다가 찾았는 게 요 간판인데요. 요게 이제 배고파서 내가 차린 집 해서 이 식당이나 이런 간판이죠. 뭐 우리 휴대폰 같으면 비싸서 내가 차린 집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게 트라이디스는 수업하려고 내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뭐 제가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네, 실제로 만든 사람은 초등교사들이에요. 초등교사 2명이서 본인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오픈 후에 지금 이제 거의 한 1년 됐어요. 현재 이용자 수는 이제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좋은 점이 이거죠. 초등교사 2명이 직접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좋은가 하면 중간중간에 요게 좀 불편하다. 수업 만드는데 이것이 좀 불편하다. 요런 기능이 좀 더 들어가면 학교에 수업하는데 좋겠다. 라고 하면 이게 바로바로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작년 6월 달에 비교해서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변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버전 2를 또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샘플 자료를 한번 봤는데 지금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장점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온라인 컨텐츠 패키징. 그러니까 온라인 컨텐츠들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내가지고 수업에 활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굉장히 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보면 영상을 하나 넣으려고 하면 뭐 영상 넣는 틀을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그 안에 뭐 사이즈를 조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거 없이 아주 클릭 한번, 주소 한번 딱 따오는 그 형태로 바로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접근하는 거. 학생들이 아니면 또 다른 선생님들이 내 수업을 이제 보려고 할 때, 그걸 접근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트라이디스라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때까지 만들어진 수업들, 쌤들이 공유를 걸어 놓았던 수업들은 다 우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쌤들이 만든 수업을 학생들한테 보여줄 때 QR코드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트라이디스에서는 그 QR코드를 선생님들이 따로따로 만드실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으로 QR코드를 바로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개인 주소를 줘가지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개인 주소를 딱 알게 되면 거기에 아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만든 자료들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선생님이 만든 자료는 이제 못 보고요. 그래서 아예 교사 개인 주소로 가지고 학생들이 접근하게 해도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 이게 가장 많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수업별로 링크를 받아와가지고 링크 주소를 받아와가지고 이거를 공유해주는 방법.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뭐 밴드 이런 거 가지고 공유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제작한 온라인 교과서는 실시간으로 이게 공유가 이루어져요. 공유가 이루어지고 그거를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걱정되시는 게 공유를 계속 된다면 내가 하는 거 수업 전부 다 공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공유는 제가 원하면 공유를 시키고 원하지 않으면 공유를 안 시킬 수도 있고요. 나중에 제가 시연하면서 그거는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에듀플루언스 기능 그래가지고 에듀케이션하고 뭐 인플루언스 이런 거를 합쳐놨는 말인데요. 우리 좋아요, 뭐 댓글, 팔로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면서 예, 재미 요소죠. 재미적인 요소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평가 기능, 그러니까 퀴즈 기능이에요. 우리 단답식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식이라든지 이런 식의 문제풀이 이런 것도 이 안에서 자동으로 이 안에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기능 그래서 학생들 수업 결과 같은 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되니까 요즘에 이제 해야 되는 우리 과정 중심 평가 이런 데서 굉장히 좀 편하죠. 특히 포트폴리오 기능 같은 경우는 예, 쌤들 이제 막 학기 초에 무슨 활동을 하고 그 결과물을 어디에다가 모아놓기도 어렵고 한데 이렇게 트라이비스 같은 데다가 사진 찍어서 다 올려놓는다면 우리가 한 학기 아니면 1년 내내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기능으로는 선생님들은 이제 수업을 만들고 여기다가 선생님들 정보가 계속 축적이 되니까 로그인을 하시면 좋은데 학생들은 굳이 로그인을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처음에는 학생들이 로그인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게 로그인을 하면 문제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태블릿을 학교에서 사용한다면 이 태블릿을 개인별로 다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이렇게 된다면 그때 로그인 할 때마다 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까먹었어요. 뭐 이런 말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그래서는 학생 로그인 아예 없이 자기 이름만 쳐놓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렇게만 해도 트라이디스 안에 모든 기능은 다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그렇게 이름만 쳐놓고 들어갔는데도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활동했는 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또 가능합니다.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기능이 한 플랫폼 내에서 다 사용하고요. 거기서 이제 공유가 돼요. 그러니까 뭐 이 프로그램 쓰고 저 프로그램 쓰고 이럴 필요 없이 딱 한 군데서 모든 게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적진 않았지만 이게 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게 장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더 좀 상세하게 보자면요. 예, 온라인 컨텐츠 패키징 하는 방법이 이게 구글 문서하고 이거는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사이트를 링크를 준다든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패키징이 가능합니다. 단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제로 초등학교 선생님 두 분이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서버가 그렇게 막 크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첨부 파일 같은 거는 학습지 정도 수준, 네, 아주 적은 용량의 학습지 정도 수준 이런 것만 첨부 파일이 되고요. 아니면 좀 용량이 큰 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첨부 파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요 링크 해서 샌드 구글 드라이브나 뭐 그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공유를 하면 됩니다. 용량 큰 거는 안 되더라고요. 동영상도 아예 만들어지는 동영상은 안 되고요. 그거를 유튜브에 탑재해서 주소만 받아와서 그거를 링크 시키는 방법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트라이디스 사이트인데요. 거기 들어가면 지금도 보시다시피 수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아예 수업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거를 가지고 선생님들은 보시고 요 수업 괜찮겠다 싶으면 제가 한번 보고 다시 들고 와가지고 수업에 활용해도 되고요. 아이들도 들어올 때 트라이디스 들어와서 내 수업 찾아서 검색 기능도 되니까요. 그 검색해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QR코드 얘기인데요. 이렇게 수업에 하나에 들어가면 QR코드를 바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여기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따로 뭐 네이버에 QR코드 만들기 들어가서 뭐 또 QR코드 만들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QR코드가 탁 나오게 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면 개인 주소예요. 여기 저 같은 경우는 골뱅이 민우 해가지고 해놨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트라이디스에 들어온다기보다는 트라이디스 해서 제 거 주소를 쳐놓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 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것만 오로지 보게 되니까요.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링크 주소는 요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주소가 바로 따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네, 애들이 수업 찾아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제 수업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거나 하기가 굉장히 좀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작한 온라인 교과서는 실시간으로 검색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도 됩니다. 단 모든 교과서를 전부 다 자동으로 공유되게는 안 해놨고요. 이 공유를 제가 원한다면 공유를 시킬 수 있고요.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자료만 한두 개만 좀 보여주려고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좀 곤란하다. 뭐 이렇게 딱딱 틀에 맞춰서 안 하고 싶고 그냥 자료만 보여줄 용도로 했다. 그러면 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상한 자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동영상 한두 개만 있는데요. 이렇게 미게시 상태로 제가 만든 자료를 저 혼자만 볼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듀플러스 기능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그냥 재미적인 요소인데요. 네, 여기 보면 요 하트 요거 누르면 좋아요. 요거 제 수업 만드는데 좋아요 많으면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열심히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자주 만들어 주신다거나 좋은 수업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팔로우 기능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 수업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평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객관식 문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단답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평가 기능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포트폴리오에서 학생들 실적 활동 결과물들 이거를 한 곳에 딱 모아둘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 모이니까 나중에 과정 평가할 때 굉장히 좀 편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로그인 문제인데요. 이제 로그인을 안 해도 돼요. 로그인 안 해도 되고 학생들은 요 로그인이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수업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 자기 이름 쳐놓고 수업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이름 쳐놓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반 학생들을 이름을 아예 어디다 등록을 해놨어요. 트라이디스에다 등록을 해놓으면 이렇게 이거 기록이 나와요. 학생들이 뭔가를 제출했다 안 했다 이 기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항상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름 넣을 때는 제가 등록했는 이름, 성하고 이름 띄우지 말고 그대로 똑같이 입력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름 좀 다르게 자기 별명을 쳐넣는지 하면 또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 한 번씩 써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기능들이 다 요트라이디스라는 홈페이지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또 공유도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저는 좀 좋더라고요. 자랑스럽더라고요. 제가 했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모여있다 하는 게. 네. 이때까지는 그냥 대충대충 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이 어떻게 지금 보이는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개 예시로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버벅거려도 쌤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랜선 기행문 그래가지고 대구에 이상선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요. 이게 이제 요즘에 쌤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해가지고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는 요 검색창은 수업 검색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뭐 다른 미술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미술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검색을 하면 되고요. 이번에는 아니까 랜선이라고. 어이, 어, 죄송합니다. 원래 어떤 수업이 하나가 사라졌네요. 하여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수업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요거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좋아요 기능이고요. 요거는 댓글 기능인데 여기 보면 요 단추가 있죠. 요거는 스크랩이라고 해가지고 이 수업이 마음에 들면 제가 이 수업을 복사를 하는 기능이에요. 요거 클릭 한번 하면 저한테 이 수업이 복사가 됩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숫자는 요 수업을 몇 명이 지금 복사해 갔나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저작권 이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삭아삭 쌤이 요 수업을 만들었는 거죠. 스크랩 해가지고 만들었는 건데 이걸 스크랩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이게 원작자 이름입니다. 원작자 이름이 여기에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두 명이 나와 있으면 아, 이 수업은 스크랩 했는 수업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수업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인터넷이 좀 많이 느린 것 같아요. 아, 예, 또 그렇네요. 이건 뭐 어째 방법이 없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인터넷이 끊어졌네요. 네. 네. 이제 또 보시면요. 이제 여기 제대로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이 보여집니다. 아마 구글로 만드신 걸 이제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구글로는 하나의 수업이 만들어지면 그게 쫙 펼쳐져서 보인다면, 여기는 하나씩 따로따로 보이게 되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코스 보기 누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영상을 하나 넣으셨죠. 그 다음에 학생들 요거 가지고 영상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활동 1번에서 학생들이 조사해가지고 그 조사 결과를 어디에다 제출을 해요.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포트폴리오 기능 그쪽으로 이제 해서 제출하고요. 이거 패들렛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트라이디스에서는 그걸 보드라고 이름을 지어놨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이 활동했는 결과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활동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안 지워지고 계속 남아있으니까 선생님은 나중에 또 필요하실 때마다 쓰시면 되고요. 네. 이 보드를 또 다르게도 사용했는데 저는 늘 모으는 데만 썼는데 이 선생님은 이걸 가지고 네, 이렇게 또 사용하셨죠. 네, 다른 아이들한테 뭔가를 보여줄 때 우리가 영상을 다양하게 보여줄 때 네, 참 어렵죠.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하면 수업 자체가 너무 길어지고 이러니까 이래서 아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나씩 다 넣어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학습지도 또 올려주시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지가 용량이 크면 또 잘 안 됩니다. 지금 서버 문제 때문에. 네, 여기도 학습지고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특별하게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해가지고 막 대단히 뭐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예, 이렇게 딱 구성되고 아주 간단하죠. 이런 게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가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트라이디스로 어떻게 수업 만드는지 한번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업을 제가 미술 시간에 했던 수업인데요. 우선 6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했었고요. 조형 원리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입 때는 뭐 이미지 잠깐 보여주고요. 사진 같은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퀴즈 앤 링크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아이들 전시학습 상기 용도로 한번 사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문제는 글로써 그냥 한번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보면서 조형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는데요. 이때는 유튜브 영상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끝나고 아이들하고 조형 원리가 들어간 어떤 작품들을 보고 해서 어떤 조형 원리가 들어갔는가 이제 그거 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때는 웹 PPT, 웹 프레젠테이션 그거를 이제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2번으로 넘어가서 유튜브 영상 활용해가지고 이제 작품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제출하려고 했는데요. 이때는 영상을 넣는데 아까 전에는 통째로 넣었다면 이번에는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넣으려고 합니다. 5분 52초부터 7분 32초까지만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예,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드 기능 활용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형성평가용으로 퀴즈 기능, 학생들 문제 푸는 거,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또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전부 다 선도학교 이쪽이라서 이제 만들어졌으면 이걸 어딘가에 탑재를 하고 산출물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제가 알기로는 ICT 연계 서비스 이쪽에다가 저희가 산출물을 제출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트라이디스로 만든 거를 지금 ICT 연계 서비스에 올리는 방법이 지금 만들어진 거하고 딱 맞춰서 올리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거를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트라이디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라이디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야겠죠. 네.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요. 여기서 트라이디스라고 치시면요. 여기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로그인이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데요. 선생님들은 회원가입을 하든지 로그인을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시면 간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업을 만드실 때는 요거 더하기 요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요거는 다른 선생님들 수업이니까 한번 쭉 보셔도 좋습니다. 수업 만들 때는 더하기 누르시고요. 그래서 오늘 그 조형 원리 수업하는 거 예, 그거 한번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루틴 제목이라고 해서 제 수업, 이 프라이디스에서는 수업 자체를 이름을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제목 적으실 때 이 제목이 나중에 되면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제 수업을 검색할 때 검색 그 키워드로 또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적어 주시면 다른 선생님들이 좀 더 편하겠지요.
뭐 글씨가 좀 틀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태그라고 해서 해시태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이것도 검색할 때 사용하는 거라 가지고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다른 선생님들이 검색할 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표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제 수업에 가장 처음에 아까 전에 보면 수업마다 이미지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이미지 넣는 겁니다. 어떤 형태도 다 되니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 해서 하나의 활동들입니다. 우리 뭐 지도안 짤 때 보시면 수업하실 때 보면 도입, 뭐 활동 1, 활동 2, 활동 3 요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기서는 코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코스를 하나 만드시고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전시학습 상기하고 뭐 도입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제목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지를 아까 넣는다고 했잖아요. 자, 코스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단추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 마우스 갖다 대면 다 보입니다. A 이렇게 써 있는 거는 텍스트, 그러니까 글자를 좀 더 넣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사진, 그 다음에 요거는 동영상,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일 첨부, 그 다음에 요거는 링크, 그 다음에 이거는 퀴즈, 그 다음에 이거는 플래그, 그 다음에 보드 이렇게 되는데요.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 요 영상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여기에 선생님들이 만든 영상이 바로는 안 올라가죠. 서버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유튜브 링크를 받아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유튜브 영상밖에 안 됩니다. 뭐 다른 데다 올려놨는 영상들은 링크를 통해 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유튜브 영상으로 가능하고요. 요 첨부 파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주 용량 작은 학습지 같은 거 그런 것만 좀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링크. 그래서 우리가 용량 많은 거를 같이 공유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뭐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요 링크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퀴즈는 형성평가라든지 그 평가할 때 단답식이라든지 객관식 그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요 플래그 하는 거는 그런 용도예요. 애들이 그냥 활동했는 거 그냥 확인할 때 그러면 사진 찍어서 한번 올려라 원격 수업할 때 그렇게 사용하죠. 뭐 실험 관찰, 뭐 과학 영상 보고 과학 뭐 실험해보고 실험 관찰 몇 쪽 작성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올려줘라고 할 때 그 올릴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거예요. 어째 보면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니 이 보드하고 기능이 많이 겹치죠. 그래서 실제로는 좀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보관해가지고 내가 계속 봐야 될 거다. 그러면 보드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냥 오늘 수업에서 얘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겠다. 그러면 이 플래그를 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수업별로 따라 들어가고요. 얘는 보드는 아예 따로 만들어집니다. 공간에.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넣어야 되니까 이 사진 누르시고요. 원하는 사진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팍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좀 늦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퀴즈를 풀어봅시다. 말이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퀴즈 N 거기에 만들어 놓는 제 퀴즈를 여기다가 바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퀴즈에서 만들어 놓는 그 링크 있죠. 그 링크 여기다 링크 눌러 가지고 바로 넣으면 이게 자동으로 나중에 되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입 활동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할 문제를 제시하죠. 네. 이렇게 제시하면 됩니다. 텍스트 이렇게 바로 요 빈칸에다가 글 써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활동 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활동 1번 조형 원리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빈칸이 생기면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도 좀 써주시면 네, 됩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이니까 요 세 번째 거 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 영상을 이렇게 링크 주소 따와가지고 복사해서 붙이면 여기에 유튜브 영상이 싹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시작하고 종료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다음에 유튜브 영상 넣을 때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하나 봤으니까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이 영상 보는 거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하지요. 네, 영상 봤으니까 이제 작품들을 보고 그 안에서 어떤 조형 원리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다가는 웹 프레젠테이션 저번에 만들어 놨는 거 요거를 좀 넣으려고 해요. 네, 그것도 똑같습니다. 링크 눌러가지고 요거를 누르시면요. 요렇게 프레젠테이션이 싹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었는 거를 여기에다 넣으면 어떤 형태로 보이시는가 하면요. 요렇게 보여요. 원래 주소가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보여요, 요렇게. 네.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새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바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 주소를 한번 쭉 보시면요. 에디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프리뷰라고 바꾸시면 아까 전처럼 바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줍니다. 자, 요게 끝나면 이제 작품을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요. 네. 요때도 유튜브 영상, 네,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유튜브 영상 요거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요 영상이 원래는 거의 한 10분 넘는 영상이에요. 근데 사실상 수업 시간에 10분짜리 영상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보여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딱 필요한 부분만 네,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352초부터 455초까지. 예, 원래 유튜브 영상에 보면 몇 분, 몇 초, 요래 나왔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바로 딱 넣을 수 있게 되면 정말 편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까지가 안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요걸 초로 변환시켜줘가지고 사용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나중에 수업을 한번 돌려보시면 352초에서 딱 시작하고 455초가 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게 돼요. 선생님들이 일일이 딱딱 눌러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요거 다 만들었으니까 과제를 한번 제출하는데요. 네. 자,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보도에 제출해요. 그러면 학생들 자료가 한 곳에 이제 계속 누적이 되는데요. 여기 보드 만드는 거는 여기 쭉 보시면 요 B라고 되어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보드 만드는 게 나와요. 그래서 카테고리에서 보드가 이제 점점 많아지면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요 카테고리라는 게 생겼는데요. 여기 카테고리를 하나 지정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누르시고 제목 누르시고 생성 누르시면 네, 여기 보면 링크가 쭉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보드가 하나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요. 아, 나중에 제가 수업 다 보고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까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제출했어요. 그러고 나면 선생님들은 그거 해야죠. 이제 정리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형성평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시되는 퀴즈 기능은, 요 평가 기능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답식이 있고요. 여기 보면 표시되어 있죠. 단답식인 경우에는 왼쪽에 체크 후 정답만 입력하면 이게 단답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엔터를 한번 치시면 이렇게 한 줄 더 생기면서 이제부터는 객관식 문항 만드는 거예요. 뭐 한 네 번, 세 번 치면 이제 안 되네요. 뭐 글을 써야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객관식이라든지 단답식 문항을 만들면 됩니다. 한번 단답식 문항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사진 하나 보여주고 이게 어떤 조형 원리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면요. 네, 수업 시간에 했던, 네, 이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에 대한 거였는데요. 그러면 균형이라고 치시고 이게 답이고요. 여기다 체크해 주시면 나중에 학생들은 평가할 때 균형이라고 쓰면 정답으로 인정받고 아니면 오답으로 그렇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게 완벽해야지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장이 안 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다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미지가 뭐가 한 게 잘못돼가지고 저장이 안 되는데요. 뭔가 하나 비면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수업이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요. 완성이 됐는 거고 얘는 지금 저장만 돼 있는 상태라 가지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공유가 지금 안 되고요. 이 상태에서 게시를 누르게 되면 이제 공유가 돼요. 자, 이때까지 나와 있는 거에서 제 수업이 이제 하나 들어갔죠. 이렇게 수업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게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죠. 간단하죠. 여기서 나는 다른 쌤한테 안 보여주겠다 하면 요거 누르시면 사라지면서 수업이 없어지죠. 그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요. 요게 어디로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미게시된 수업, 저만 볼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아까 전에 만들었는 보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전에 방금 만들었는 거죠. 조형원리 작품에서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것 중에 여기 들어가면 네, 작품들을 학생들이 제출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업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능숙해지면 자료만 다 구해진다면 네, 아주 빨리빨리 수업을 하나씩 만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작품 우리가 산출물 제출할 때는 굉장히 편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맞다. 요거 ICT 연계 서비스 요 얘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ICT 연계 서비스에는 보면 아까 전에도 그 우리 연구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도입, 전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트라이디스도 저희가 만들 때 되면 도입, 전개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져요. 활동별로.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졌는 걸 하나씩 다 잘라가지고 넣어야 되는 구조인데 그게 사실상 힘들죠. 트라이디스에서는 아직은 그런 기능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했는 게 우리 학교는 어떻게 올릴까? 이런 식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활동 1이 아니고 이게 1차시라고 생각했는 거죠. 거기에다가 1차시 수업을 올리고 두 번째에다가 2차시 수업을 올리고 두 번째 코스에는 2차시 수업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스 하나씩 하나씩 한 차시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좋은 수업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몇 가지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기교육 같은 거. 계기교육 같은 거 우리가 주로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사용하죠. 영상 같은 거 학습 영상만 좀 사용하는데요. 여기 트라이비스에 오시면 이렇게 계기교육을 하나의 수업으로 패키지화 시켜가지고 선생님들이 공유를 해주셔서 우리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좀 편하게 돼 있고요. 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분량의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통째로 만들으셔서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에서 특히나 보드 가지고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보드, 쌤들이 수업을 복사를 해갔어요. 그러면 보드 링크까지도 복사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보드 링크 복사를 했는 상태에서 학생들하고 거기에서 그냥 수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좀 보시면요. 수업을 이렇게 쭉 하고 나서 쌤들이 보드 링크를 그대로 같이 다른 학교하고 같이 쓰게 된다면 이런 재밌는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이 한 공간에서 여러 개 학교가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학교, 우리 친구들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의 학생들 생각까지도 함께 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하고 보면 인사도 나눠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안녕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전교생이 굉장히 작은 학교니까 이런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생각 같은 그 폭을 좀 넓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학교 시책 사업에서 우리 뭐 그런 거 있죠. 뭐 시범학교라든지 이런 그런 데 보면 아주 우수한 자료들 선생님들이 1년 동안 2년 동안 고민해가지고 만든 그 우수한 자료들이 실제로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여기 드라이서에 같은 데다가 다 공유를 해 놓으면 나중에 누구라도 언제든지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게 다 드렸고요. 근데 오늘 이제 연수를 받으시고 이 트라이리스가 좀 더 궁금하시다 하면 네이버에 트라이리스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여기서 궁금하신 거는 여쭤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잘 대답을 해줄 겁니다. 네,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만들어 보면 그다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는 이 밴드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자세하게 처음부터 다시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지식센터에서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요 연수는 총 5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아주 되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연수를 받으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혹시나 오늘 연수를 들으시고 좀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지금 바로 여쭤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그럼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이거를 1년째 쓰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반 아이들도 이제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다가 이제 적응이 됐는지 이거 가지고 수업을 하면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하면서도 요거 가지고 제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니 정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음 편하게 지금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쌤들도 요거 한번 쭉 써보시고요. 써보시고 또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한번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기시면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예. 이제 연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가지고 매우 감사합니다. 네.